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오늘은 로지텍에서 나온 로우 프로파일 자석축 키보드 G52로 래피드 TKL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석축 키보드라는 거는 홀 이펙트 센서를 활용해서 키 입력과 해제를 일반 기계식 키보드보다 물리적으로 훨씬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통 게이밍 용도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고, 빠른 키 입력은 물론 빠른 키 입력 해제까지 가능해서 캐릭터가 이동을 완전히 멈춘 브레이킹 상태에서 총을 쏠 때 탄퍼짐이 사라지는 발로란트 유저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리듬 게임을 즐기시는 유저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키보드 레이아웃은 TKL, 텐키리스 배열이라 넘버 패드가 있는 풀 배열보다 마우스 이동 거리를 더 많이 확보해줄 수 있어가지고 FPS 게이밍 용도로 사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키보드가 길게 되면은 마우스 이동하다 이렇게 틱틱 부딪히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불편해서 이 텐키리스 배열로 바꿨는데 키보드 입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굉장히 얇은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잖아요. 이런 게 은근히 게임할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기계식 키보드 앞에다가 쓰는 손목 받침대, 팜레스트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부분도 마음에 들고, 전체적인 키 스트로크, 이동 거리가 짧아서 일반적인 키보드를 사용할 때보다 손가락 피로도가 훨씬 또 덜한 느낌이에요. 저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요즘 게임할 때는 특히 이런 얇은 로우 프로파일 게이밍 키보드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제품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로우 프로파일의 상판과 보강판이 일체형인 B키 타입으로 나왔고요. 디자인이 뭔가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으로 보입니다.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게이밍 키보드라서 유선으로 연결을 해줘야 하고요. 키캡의 재질은 PBT 재질로 좀 약간 거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좀 미끄덩거리면은 굉장히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요런 느낌이 상당히 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살짝 그 미끄러지지 않는 거친 듯한 느낌, 이런 게 좀 마음에 드네요. 키보드의 두께는 22mm의 초슬림 디자인이고, 하판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빗금 패턴이 있는데 만질 때 굉장히 좀 특이한 느낌입니다. 거기에 경사 조절 다리가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모던하고 고급진 느낌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품의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이렇게 총 두 가지로 나왔고요. 블랙 컬러도 좀 모던하게 잘 빠진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 컬러는 케이블을 연결해서 LED가 좀 뿜뿜해야지 예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짠! 그래서 바로 연결해봤습니다. 역시 좀 더 살아나긴 하네요. 블랙 컬러도 하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느낌이네요. 화이트 컬러도 케이블을 연결해서 LED를 밝게 비추면은 더 예쁜 느낌이 나네요. 자, 키캡을 분해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보강판 겸 상판은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스틸 상판입니다. 스위치는 이렇게 분해를 해줄 수 있는데, 기판 상단에 있는 요 하얀색 LED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스위치도 거기에 딱 맞게 이렇게 안쪽이 파여져 있고, LED가 여기를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상부 하우징이 디퓨저가 돼가지고 LED를 또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스템에는 약간 드라이하게 윤활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스프링이 들어가는 기둥 쪽에 좀 더 많은 윤활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템 아랫부분에 이렇게 자석이 있는 게 보입니다. 키캡은 PBT 재질의 이중사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스탬부와 연결된 투명한 부분이 이렇게 투명 재질이라 이렇게 LED 빛이 통과가 됩니다. 이런 걸 샤인스루라 그러죠. 자, 이제 스테빌라이저 상태 체크해 볼게요. 잘 나왔네요. 문자열과의 밸런스 차이도 괜찮은 편이네요. 자, 이제 타이핑 할 때는 어떤 느낌인지 바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거 타건감이 꽤 잘 나왔네요. 좀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 나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은 느낌입니다. 거의 저소음 스위치의 타건 소음 정도가 나와요. 이게 요즘에는 디스코드로 팀보이스 켜고 게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키보드 타건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면은 마이크에 들어가서 팀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게이밍도 저소음의 시대가 왔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말 거기에 부합을 하는 제품이고요. 이게 지금 키압도 가벼워서 사용하기에도 좀 부담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진짜 게이밍을 할 때 이 로우 프로파일을 쓴단 말이에요. 딱 적당한 키압인 것 같아요.
약간 가벼우면서 또 그렇게 너무 쉽게 눌리지 않는 그 점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조금 타건해 보면서 느끼는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는데요. 스테빌라이저 철심 소음이 좀 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스위치가 워낙 저소음에 가깝게 나와서 그 부분이 좀 부각되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스페이스바 이쪽은 정말 괜찮고요. 약간 좀 이쪽에서 조금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이 영상이 어쨌든 정보 전달의 목적이니까 제가 좀 까다롭게 본 거는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저는 되게 굉장히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메인 키보드 행입니다 정말. 자, 이제는 로지텍의 소프트웨어인 G-허브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트 싱크 메뉴에서는 LED 효과와 밝기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짠, 컬러 웨이브로 바꾸니까 이런 느낌도 나옵니다. 굉장히 멋있죠? 야, 블랙 컬러도 이 느낌이 좀 짜세인 것 같지 않나요? 오, 예뻐요, 예뻐. 할당 메뉴에서는 키 매핑이나 G 시프트를 세팅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이 래피드 트리거 기능 되는 제품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능이 이 소프트웨어에 들어 있습니다. 키를 이렇게 아무거나 눌러주면은 다중 동작 다시 매핑 메뉴가 나오는데 이걸 누르면은 키를 살짝 누를 때와 깊게 누를 때 다른 키가 눌리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동 지점과 두 번째 작동 지점을 이런 식으로 옮겨가지고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늘리면은 얘가 그만큼 좁아지는 거고 얘를 좁히면은 얘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할당 메뉴를 통해서 키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여기 수정자, 여기서는 뭐 Alt, Ctrl, Shift를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짧게 누르면 A, 길게 눌렀을 때는 B가 나오게 해볼게요. 여기서 테스트도 가능한데요. Q키를 짧게 누르면 A가 나오고 끝까지 길게 누르면 A, B가 다 눌립니다. 키스트로크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를 이렇게 그래픽으로도 표시를 해주고요. 살짝 누르면 첫 번째가 파란색으로 활성화됐죠. 그 다음에 길게 꾹 누르면은 두 번째까지 활성화되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콤보 동작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키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아날로그 스위치 메뉴입니다. 여기서는 작동 지점 탭에서 키 입력이 되는 지점을 세팅하고 래피드 트리거 탭에서 입력이 해제되는 지점을 세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래피드 트리거는 지점이라기보다는 감도, 그러니까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프로게이머 분들도 보통 FPS 방향키인 이 WASD에만 세팅을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모든 키에다 다 세팅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최대한 극단적으로 세팅을 하면 이렇게 키를 떼자마자 격발을 했을 때 탄이 튀지 않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키 우선순위를 세팅해 줄 수 있는 기능을 SOCD 기능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 기능은 보통 A키랑 D키, 그러니까 FPS에서 좌우 방향키로 사용하는 키죠. 이 두 개의 키를 세팅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할지 정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능을 세팅하지 않은 일반 상태에서는 A키를 누르다가 D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중립이 돼요.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마지막 입력 우선순위로 놔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는 A키를 누른 채로 D키를 누르면은 D키로 입력이 되고 이 D키를 떼면은 A키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빠르고 끊임없는 무빙을 원할 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같이 눌러도 A키만 입력이 되게 하거나 같이 눌러도 D키만 입력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두 개의 키 중에서 더 깊이 눌러진 키가 우선순위가 되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게임 모드 메뉴가 있는데요. 키보드 좌측 상단에 이 키가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요 윈도우 키랑 요 메뉴 키가 비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잘못해서 윈도우 키가 눌리는 걸 방지해주고요. 추가로 눌리지 않았으면 하는 키들을 이렇게 세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게임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작동 지점은 0.5에 두고 래피드 트리거는 방향 키에만 세팅해서 0.1에 세팅했습니다. 자, 브레이킹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벽쏘기 한번 해볼게요. 준수하죠, 성능. 자, 다음으로는 데스매치 돌려보겠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아, 이런. 잡았고. 아, 못 잡았네. 오케이, 겨우 잡았다. 오케이. 어이, 깜짝이야.
동원해왔다이. 실패. 로우 프로파일이 확실히 스트로크감이 짧아서 반응이 좀 더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게임할 때 무조건 일반 프로파일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우 프로파일로 게임해보니까 스트로크 길이도 짧아서 이렇게 누르는 부담이 훨씬 덜하고 팜레스트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로우 프로파일 게이밍 키보드로 게임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제품 사용해보시면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품의 완성도나 마감은 역시 로지텍이라서 굉장히 뛰어나고요. 특히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러면서 정숙한 타건감이 느껴져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지텍 G525 래피드 트리거 TKL 로우 프로파일 자석축 키보드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 영상이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